조선 중기 깊은 산골 마을 청룡동. 자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산을 붉게 물들이고, 여름이면 계곡물이 쏟아지며, 가을이면 단풍이 화려하게 물들고, 겨울이면 하얀 눈이 고즈넉이 내려앉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이곳에 매양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23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병든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가는 과부였죠. 초가 삼간 작은 집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배를 짜고 농사를 지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그러나 매양의 얼굴에서는 좀처럼 원망의 빛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히려 늘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요. 매양이네 댁시어머니 증세가 또 악화되셨다지. 참으로 안타깝구려. 그려 그 몸으로 시어머니 간호하고 살림까지 꾸려가니 어찌 힘들지 않겠소. 마을 사람들은 매양을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하지만 매양에게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이웃의 아픈 아이를 돌봐주고 먹을 것이 떨어진 노인에게 쌀을 나눠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손해보는 일이라도 기꺼이 하는 매양을 두고 어떤 이들은 바보 같다고 수군거렸지만 대부분은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를 존중했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춘이라는 여인도 살고 있었어요. 춘이는 매양과 같은 해의 과부가 되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장터에서 갖가지 물건을 파는 장사를 하며 늘 이익을 따지고 재고 계산했죠. 붉은 입술에 번쩍이는 비녀를 꽂은 춘이의 모습은 언제나 화려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를 갈구하는 듯한 허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매양이네 집에 누가 찾아왔다던데? 아마 병환 중인 순덕 할매를 도우러 간 모양이오. 착한 일만 하면 뭐하오? 가진 것 없이 저리 베풀다가는 더 공공해질 텐데. 춘이는 자주 매양에 대해 이런 말을 내뱉곤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언제나 질투의 가시가 숨어 있었지요. 춘이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매양이 받는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이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얼굴을 붉은 천으로 완전히 가린 점쟁이였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까만 도포를 입은 그 사람의 성별조차 알 수 없었지요. 그저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물건을 가리키고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말을 건넬 뿐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저녁, 점쟁이는 우연히 매양의 집 앞을 지나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쓰러진 점쟁이를 발견한 매양은 망설임 없이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죠. 괜찮으신지요? 부디 몸을 추스르고 가십시오. 매양은 정성껏 미음을 끓여 대접했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는 작은 방 한 칸을 내어주며 정성을 다했지요. 점쟁이는 말없이 매양의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떠날 준비를 하던 점쟁이는 매양에게 작은 물건을 내밀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매양이 물었습니다. 크기는 손바닥만 했지만 맑은 유리처럼 빛나는 작은 종이었어요. 손잡이는 은빛으로 빛났고 종 자체는 물방울이 굳어진 듯 투명했습니다. 종을 흔들자 맑은 소리가 들렸지요. 달빛이 울리는 것처럼 청아한 소리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담긴다면 이 종이 대답할지도 모르지요. 점쟁이의 말은 의미심장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점쟁이는 호련히 사라졌어요. 매양은 한동안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종을 바라보며 머리를 갸웃거렸지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어떤 힘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맑은 어딘가 근원을 알 수 없는 종소리가 매양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그 빛 속에서 종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은은한 빛을 발했습니다. 매양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종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살며시 흔들어 보았습니다. 딸랑. 맑은 소리가 어둠을 가르며 울렸고 그 소리와 함께 매양의 그리고 마을의 운명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양은 종을 받은 후 며칠 동안 그것을 단지 점쟁이의 답례품으로만 여겼습니다. 특별한 힘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요. 작은 나무 상자에 종을 넣어 벽장 깊숙이 모셔두었답니다. 일상은 변함없이 흘러갔어요. 매양은 여전히 시어머니의 병간호를 하며 고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매양은 장터에서 순덕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인 순덕 할머니는 아들의 병 때문에 몹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아드님 병세는 어떠신지요? 매양이 정성껏 물었습니다. 허허, 날로 악화되고 있네.
약값을 마련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오. 춘덕 할머니의 아들은 마을에서 가장 성실한 농부였지만 갑작스러운 병으로 일을 못하게 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매양의 가슴이 아파왔지요. 집으로 돌아온 매양은 밤새 순덕 할머니 가족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 문득 벽장 속 종이 생각났어요. 간절한 마음이 담긴다면 이 종이 대답할지도 모르지요. 점쟁이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매양은 벽장에서 종을 꺼냈어요. 달빛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는 종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춘덕 할매의 약값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좋겠어요. 딸랑. 종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매양은 쓴웃음을 지으며 종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저 미련한 생각이었다고 스스로를 타일렀지요. 다음 날 매양은 마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약재를 사기 위해서였어요. 장터를 돌아다니던 중 객주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보게, 매양이 아닌가? 어서 오게. 오늘 객주에서 큰 경품 행사를 하는데 한번 제비를 뽑아보게나. 객주 주인이 매양을 불렀습니다. 매양은 마지못해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매양이 뽑은 제비에는 상품 쌀 한 가마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마니를 가져갈 수 없었던 매양은 대신 현금으로 받았는데 그 금액이 정확히 순덕 할머니 아들의 약값과 일치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매양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매양은 순덕 할머니 집을 찾아가 약값을 전했어요. 할머니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늘이 도운 것이 틀림없네. 그 말을 들으며 매양은 문득 종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 종이 소원을 이루어준 것일까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밤, 매양은 다시 종을 꺼냈어요. 이번에는 병든 이웃집 아이를 위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영우, 아이의 열병이 내일까지 낫기를. 딸랑. 이번에도 맑은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영우의 어머니가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매양아, 믿기지 않겠지만 영우의 열이 싹 내렸다네. 어젯밤 갑자기 땀을 흘리고는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라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야. 이후로도 매양은 종종 종을 울리며 이웃들을 위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소원들은 하나둘 이루어졌어요. 흉년의 곡식이 부족한 집에 뜻밖의 도움이 오고, 길을 잃은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고, 산사태로 무너진 집이 이웃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복구되었습니다. 매양은 자신을 위한 소원은 한 번도 빌지 않았어요.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소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매양이가 있는 곳에는 복이 따른다더라.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불행이 행운으로 바뀐다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야. 매양이는 복을 부르는 여인인가 보네. 소문은 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졌어요. 사람들은 매양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고 그녀의 축복을 받고자 했습니다. 매양은 당황스러웠지만 찾아오는 이들을 정성껏 대했어요. 그리고 밤이면 종을 울리며 그들을 위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양이 도움을 준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곡식과 땅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외면할 수 없었지요. 어느새 매양은 마을에서 상당한 땅을 소유한 지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양의 마음은 변함없이 겸손했어요. 그녀는 늘어난 재산으로 마을의 어려운 이들을 더 많이 도왔습니다. 종이 가진 신비한 힘에 감사하면서도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심도 잊지 않았지요. 이 종은 내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매양은 종종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매양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매양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기쁘게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춘희의 눈에는 매양의 성공이 가시처럼 박혔지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비극의 씨앗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답니다. 춘희는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동안에도 매양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매양의 칭찬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처음에는 그저 귀찮게만 여겼던 소문이 점점 춘희의 가슴에 질투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또 매양 이야기요? 그 여자가 무슨 신선도 아니고 어찌 그리 대단하단 말입니까? 춘희는 물건을 사러 온 손님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손님은 놀란 표정으로 춘희를 바라보다 돌아섰지요. 하루가 끝나고 장을 정리하며 춘희는 자신의 매출이
예전보다 줄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매양에게 쏠린 관심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날선 태도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저 여자에게 무슨 비밀이 있는 게 분명해. 그날 밤 춘희는 매양의 집을 몰래 지켜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둠에 몸을 숨긴 채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던 춘희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매양이 작은 유리종을 들고 입을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곧이어 맑은 종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지요. 바로 저거였어. 저 종이 모든 일의 원인이었어. 춘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춘희는 점쟁이에 대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매양의 집에 머물렀던 붉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그 신비한 인물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정확한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아는 분 없나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춘희의 집요한 질문에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북쪽 산길로 올라가는 사람을 보았네.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그 특이한 걸음걸이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점쟁이 같았어. 그 말을 들은 춘희는 다음 날 새벽 북쪽 산길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춘희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어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녀는 작은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암자 앞에는 붉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점쟁이가 앉아 있었지요. 드디어 찾았군요. 춘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점쟁이는 고개를 들어 춘희를 바라보았어요. 붉은 천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소. 점쟁이의 목소리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요? 춘희는 당황했습니다. 소원이 있는 자는 언제나 찾아오게 되어 있소. 점쟁이가 말했습니다. 춘희는 자신의 목적을 숨기지 않았어요. 매양이 가진 것과 같은 종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행운을 누릴 자격이 있어요. 점쟁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포 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매양의 것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느낌의 유리종이 들어 있었습니다. 춘희의 눈이 번쩍 빛났지요. 간절히 원한다면 가져가도 좋소. 하지만 경고하나니 점쟁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종은 울린 자의 마음을 닮습니다. 그 끝을 원망하지 마시오. 그러나 춘희의 귀에는 경고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서둘러 종을 받아들고 암자를 떠났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춘희의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지요. 이제 나도 매양처럼 될 수 있어. 아니, 매양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집에 돌아온 춘희는 종일 종을 바라보며 어떤 소원을 빌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매양과 달리 춘희의 머릿속은 오직 자신의 욕망으로 가득했어요. 땅, 돈, 권력? 아니,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이 필요해. 밤이 깊어갈수록 춘희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외로움이 솟아올랐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싶은,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었어요. 밤이 가장 깊은 시간, 춘희는 마침내 종을 들어 올렸습니다. 달빛 아래서 종은 차갑게 빛났어요. 춘희는 눈을 감고 온 마음을 다해 소원을 빌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만족시킬 젊고 강한 사내를 보내주소서. 딸랑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나 매양의 종과는 달리 이 소리에는 어딘가 불길한 울림이 있었어요. 춘희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지만 곧 흥분에 사로잡혀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내일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춘희는 종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습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한 남자의 어두운 실루엣이 끊임없이 그녀를 향해 다가왔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은 강렬했습니다. 춘희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지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춘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불러낸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닌 자신의 어두운 욕망이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가 곧 그녀의 삶을 완전히 집어삼킬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춘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껏 단장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화장도 곱게 하고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입었지요. 마치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설렘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은 분명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야. 춘희는 장터로 나가 자신의 가게를 준비했어요. 물건들을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진열하고 손님들에게도 유난히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춘희의 달라진 태도에 의아해했지만
그저 기분이 좋은 날인가 보다 여겼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때였습니다. 장터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어요. 키 큰 체구의 3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사내는 춘희가 꿈에서 본 바로 그 실루엣과 일치했습니다. 춘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지요. 사내는 천천히 춘희의 가게로 걸어왔습니다. 가까이에서 보니 새까만 눈동자와 오뚝한 마치 조각된 듯한 콧날, 그리고 단단한 턱선을 가진 남자였어요. 그는 춘희의 가게 앞에 멈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하룻밤 묵을 곳을 알 수 있을까요? 자네의 목소리는 깊고 낮았습니다. 마치 산속 깊은 계곡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 같았지요. 춘희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뱃속에서 나비가 날아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집에 빈 방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춘희는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마치 봄날의 햇살처럼 춘희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췄지요. 그렇다면 감사히 묵어가겠습니다. 제 이름은 운성이라고 합니다. 그날부터 운성은 춘희의 집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룻밤, 그 다음에는 이틀, 사흘,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운성은 천성이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춘희의 집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등 온갖 집안일을 도왔지요. 이런 일은 제가 할게요. 춘희 씨는 장사에 전념하세요. 운성의 도움으로 춘희의 가게는 전보다 더 활기를 띠었습니다. 힘든 일을 운성이 도맡아 하니 춘희는 더 많은 시간을 장사에 쏟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운성이 자주 가게를 찾다 보니 그를 보기 위해 마을의 젊은 여인들도 가게를 자주 찾았습니다. 운성 씨, 고향이 어디신가요? 가족은요? 춘희는 궁금했지만 운성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웃으며 먼 곳에서 왔습니다 라고만 말할 뿐이었지요. 그런 비밀스러움이 오히려 춘희의 호기심과 애정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운성은 춘희를 위해 예시하기를 들려주었어요. 깊은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소나무가 바람에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춘희는 그의 이야기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당신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치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것 같아요. 춘희 말에 은성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춘희 씨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운성은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춘희네 집에 이상한 사내가 살고 있다더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산다니. 참 무모하지. 그래도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단다. 소문에도 불구하고 춘희는 행복했습니다. 종을 통해 소원을 빈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다니 감사함을 느꼈지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춘희는 운성에게서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이었어요. 가끔씩 춘희를 너무 오래 바라본다든지 그녀가 다른 남자와 대화할 때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다든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지요. 오늘은 장터에 나가지 마세요.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왜 그 사람과 웃었지요? 당신의 웃음은 나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질수록 운성의 눈빛은 더욱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 동굴의 어둠처럼 깊고 불안한 빛을 띠었어요. 춘희는 때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것이 사랑의 깊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운성이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야. 나만을 지키려는 마음이야. 그러던 어느 날 춘희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운성은 그녀의 방을 뒤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춘희는 자신의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종이 사라졌습니다. 운성, 혹시 내 방에 있던 유리종을 보지 못했나요? 운성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날 밤 마을 아이들이 뒷산에서 놀다가 이상한 종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냄새가 난다고 말했지요. 어른들은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춘희의 가슴은 왠지 불안했습니다. 운성은 이제 종이 울리지 않아도 매일 밤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그리고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광기와 집착으로 가득 차갔습니다. 춘희는 이제야 점쟁이의 경고를 기억해냈습니다. 종은 울린 자의 마음을 닳습니다. 그 끝을 원망하지 마시오. 소원이 이루어졌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춘희는 점점 운성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춘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춘희의 집 안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처음에는 다정하고 헌신적이던 운성의 행동이 이제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춘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지요. 어제 저녁에 누구와 이야기했습니까?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왜 그렇게 늦게 돌아왔지요? 장터에서 장사만 했다고 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 입은 옷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갈아입으세요. 춘희는 이런 질문들에 지쳐갔습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운성에게 물었어요. 운성 씨, 이제 그만 떠나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숨이 막혀요. 그 말을 들은 운성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달빛 아래서 그의 얼굴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입가는 일그러지고 눈은 깊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떠나라고요? 하하,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했잖소. 죽을 때까지 당신을 만족시킬 사람을, 나를 이곳에 불러낸 것은 당신입니다. 운성의 말에 춘희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가 자신의 소원에 대해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일까요? 대다가 불러냈다는 표현이 매우 불길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춘희는 운성이 잠든 틈을 타 그의 방을 살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 춘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방 안에는 그 어떤 살림살이도 없었습니다. 단지 구석에 자신의 유리종만 놓여 있을 뿐이었지요. 이게 무슨? 춘희가 종을 집어들려는 순간 등 뒤에서 운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찾고 계신 것이 이것입니까? 깜짝 놀란 춘희가 뒤돌아보니 운성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게 빛났어요. 마치 짐승의 눈처럼. 이건 내 것이에요. 돌려주세요. 춘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운성은 천천히 다가와 종을 집어들었어요. 이 종이 당신 것이긴 하지만 이제는 나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종이 나를 이곳에 불러왔으니까요. 춘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운성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소원이 만들어낸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던 죽을 때까지 나를 만족시킬 젊고 강한 사내가 종을 통해 현실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당신은 사람이 아니군요. 춘희의 말에 운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나 섬뜩했어요.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소원입니다. 당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존재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공포에 질린 춘희는 방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이 집을 떠나야겠다. 멀리, 아주 멀리 가서 새 삶을 시작해야지. 다음 날 새벽 춘희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물건들만 고자기에 싸서 몰래 집을 빠져나왔어요.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지만 서둘러 마을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운성이 그곳에 서 있었어요. 마치 춘희의 도망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어디 가십니까, 춘희 씨? 이렇게 이른 아침에 춘희는 창백해진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친척집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군요. 당신은 나에게서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운성은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의 발걸음 소리가 춘희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딸랑, 딸랑, 마치 종소리처럼. 당신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요. 제발 저를 놔주세요. 춘희는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운성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이 세상에 불러냈고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해야 합니다. 절망 속에서 춘희는 마지막 수단을 떠올렸습니다. 종을 파괴하면 어떨까요? 운성이 종과 연결되어 있다면, 종을 없애면 그도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을 돌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춘희의 애원에 운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품속에서 종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춘희가 종의 손을 대려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종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 그녀의 손에 달라붙었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춘희가 놀라 물었습니다. 운성은 음산한 웃음을 지었어요. 이 종은 이제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의 일부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그 순간 종이 스스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랑, 딸랑. 그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춘희의 귀에 종소리가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그녀는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지요. 그만, 제발 그만.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지며 춘희의 온몸을 뒤흔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에 놀라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춘희는 미친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있었지요. 춘희야, 무슨 일이니? 왜 그러고 있는 거야? 마을 사람들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춘희의 귀에는 오직 종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운성의 목소리. 당신이 원했잖소. 내 곁을 영원히 떠날 수 없소이다. 절망에 빠진 춘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달아났습니다. 산속으로 깊은 숲으로 들어갔어요. 종소리와 운성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그녀를 따라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지요. 춘희가 왜 저러는 거지? 누구와 대화하는 거야? 이상하게도 나는 춘희 옆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춘희가 혼자 달리고 혼자 소리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운성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춘희의 눈에만 보이는 존재였지요. 춘희는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깊은 숲속 어둠이 내려앉은 곳에서 그녀의 비명소리와 종소리가 뒤섞여 울렸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매양은 며칠째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춘희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진 후부터였어요. 사람들은 춘희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산으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혼자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고 했지요. 매양아, 내가 춘희와 가까웠으니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 마을 노인이 매양에게 물었습니다. 매양은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두 사람은 그다지 가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춘희는 늘 매양을 질투하고 경계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양은 춘희가 걱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춘희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는 아시나요? 북쪽 산길로 올라갔다더구나. 사람들이 쫓아갔지만 찾지 못했다네. 북쪽 산길. 그곳은 매양이 점쟁이를 만났던 곳과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매양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어쩌면 춘희의 실종이 종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매양은 뒷산에서 이상한 종소리를 들었습니다. 맑고 투명한 소리였지만 어딘가 섬뜩한 울림이 있었어요. 매양은 자신의 종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종은 고요했고 소리는 분명 다른 곳에서 들려오고 있었지요. 이건 또 다른 종소리야. 매양은 용기를 내어 종소리를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등불을 들고 밤의 산길을 올랐어요. 종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매양을 부르는 것 같았지요. 깊은 숲속 달빛이 스며드는 작은 터에 도착했을 때 매양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춘희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굶주린 것처럼 야위었고 눈은 깊게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춘희가 자신과 대화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녀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춘희야, 괜찮니? 매양이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춘희는 놀라서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혼란이 가득했어요. 매양아, 도망쳐. 그가 널 볼 거야. 춘희의 말은 횡설수설했습니다. 매양은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춘희는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피했어요. 누구를 말하는 거니? 여기는 우리 둘뿐인데. 춘희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운성이 있어. 내 옆에 항상 있어. 내가 그를 만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매양은 그제야 춘희의 손에 들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것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유리종이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매양의 머릿속에 점쟁이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담긴다면 이 종이 대답할지도 모르지요. 매양은 상황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춘희도 점쟁이로부터 종을 받았고 자신의 욕망을 담아 소원을 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춘희야, 그 종을 내게 줄래? 내가 도와줄게. 매양이 손을 내밀자 춘희는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미 늦었어. 이 종은 내 손에서 떨어지지 않아. 그리고 그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춘희의 뒤에서 갑자기 바람이 일었습니다. 달빛이 가려지고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어요. 매양은 춘희의 뒤에서 어떤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윤곽이 흐릿하고 불분명했어요. 마치 연기로 만들어진 듯 했지요. 소원대로야. 깊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춘희의 손에 든 종이
붉은 빛을 내며 강하게 울렸어요. 소리가 너무 커서 매양은 귀를 막아야 했습니다. 매양아, 도망쳐. 춘희가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매양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종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 소원을 빌었지요. 춘희가 이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딸랑 매양의 종이 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춘희의 종소리와 부딪히며 이상한 울림을 만들어냈어요. 춘희의 뒤에 있던 형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강한 바람에 흩어지는 연기처럼. 안 돼. 당신은 나의 것이야. 형체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매양의 종소리가 점점 더 커지며 주변을 밝혔어요. 춘희의 손에 든 종이 갑자기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붉은 빛을 내던 종이 점점 더 많은 금이 가더니 마침내 산산조각 났지요. 안 돼. 형체의 비명과 함께 그것은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종이 깨지는 순간 춘희도 바닥에 쓰러졌어요. 매양은 재빨리 다가가 그녀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춘희야, 정신 차려. 춘희야. 춘희의 눈이 서서히 떠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공포와 혼란이 가시고 그 자리에 깊은 슬픔과 후회가 자리 잡았습니다. 매양아, 미안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춘희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맑았습니다. 더 이상 관계는 없었어요. 매양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집으로 돌아가자. 두 사람이 숲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깨진 종의 파편이 갑자기 붉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편이 공중으로 떠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는 듯 했지요. 뭐지? 매양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파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춘희를 향해 날아왔어요. 매양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춘희를 보호했지만 파편들은 그녀를 비켜 춘희에게 직접 닿았습니다. 춘희의 몸이 순간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양의 눈앞에서 마치 연기처럼 서서히 흩어져 갔어요. 춘희야. 매양의 절규가 숲속에 울려 퍼졌지만 춘희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춘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매양아, 고마워. 이제 자유로워. 그 말을 남기고 춘희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람과 함께 그녀의 형체가 흩어졌고 그 자리에는 춘희의 옷가지와 깨진 종의 파편만이 남았어요. 매양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이 모든 일의 의미에 대한 의문이 일었지요. 결국 종은 소원을 이루어 주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소원은 마음의 그림자를 부르기도 하는구나. 매양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단단히 움켜쥐었어요. 이제 그녀는 이 종의 진정한 힘과 위엄을 깨달았습니다. 종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과 그 결과를 비춰주는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춘희의 실종 소식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문을 퍼뜨렸어요. 어떤 이는 그녀가 미쳐서 산속으로 들어가 죽었다고 했고, 다른 이는 도깨비에게 홀려 사라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아는 사람은 매양뿐이었지요. 매양아, 정말 춘희를 찾으러 갔었니? 뭔가 알고 있지 않니? 사람들의 물음에 매양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산에서 찾아봤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만 말했어요. 춘희가 사라진 진짜 이유를 말해봤자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매양은 며칠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종의 힘이 생각보다 더 강력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소원을 빌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를 짓눌렀지요. 이 종을 어떻게 해야 할까? 매양은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종을 파괴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간직해야 할지 갈등했어요. 그러다 문득 춘희의 종이 깨졌을 때 일어난 일을 떠올렸습니다. 종이 깨지자 춘희도 함께 사라졌지요. 만약 자신의 종도 깨진다면 자신이 빌었던 모든 소원들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을 위해 빌었던 모든 소원들이요. 아니, 그럴 수는 없어. 매양은 결심했습니다. 종을 깨뜨리지는 않되 더 이상 사용하지도 않을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이 종을 발견할 수 없는 곳에 숨기기로 했지요. 다음 날 매양은 집안 가장 깊숙한 벽장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가지와 물건들을 꺼내고 벽장 바닥 널빤지 하나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요. 그 아래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매양은 종을 작은 비단 주머니에 넣고 다시 나무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 상자를 비밀 공간에 넣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이 종을 사용할 수 없을 거야. 벽장을 정리하고 집 안을 깨끗이
청소한 매양은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습니다. 점쟁이에게서 배운 적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창문을 모두 열고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을 마당에 뿌리며 주문을 외웠지요. 어둠은 가고 빛이 들어오기를, 욕망은 잠들고 평화가 깃들기를. 의식을 마친 후 매양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녀는 이제 종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마을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악몽에는 모두 종소리가 등장했습니다. 밤마다 종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어젯밤에는 종소리를 따라가다가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꿈을 꿨어요. 우리 아이는 잠꼬대로 종소리가 무서워라고 계속 중얼거려요.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매양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도 밤마다 이상한 종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벽장에 봉인한 종이 울리는 것 같았지요. 어느 날 밤, 매양은 용기를 내어 벽장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종은 여전히 상자 속에 고요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변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요. 누구세요? 매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방 안에 희미한 종소리가 울렸어요. 그 소리는 매양의 종에서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춘희? 매양은 불현듯 춘희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그녀의 영혼이 아직 이곳을 떠나지 못한 것일까요? 아니면 깨진 종의 힘이 아직 남아있는 것일까요? 며칠 후 마을의 악몽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았어요. 매양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이 종을 봉인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직감했습니다. 어쩌면 종은 완전히 없애야 하는 것인지도 몰라. 깊은 고민 끝에 매양은 또 다른 결심을 내렸습니다. 종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었어요. 바로 점쟁이에게 말입니다. 이튿날 새벽, 매양은 북쪽 산길로 향했습니다. 종을 비단 주머니에 넣어 품에 안고 산을 올랐어요. 걸음걸음마다 희미한 종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매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 꼭대기 부근, 매양은 마침내 점쟁이의 암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춘희가 말했던 것과 같은 장소였어요. 작고 초라한 암자였지만 이상하게도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양이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매양은 조심스럽게 암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에는 붉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점쟁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돌려드리러 왔습니다. 매양은 떨리는 손으로 종을 내밀었습니다. 점쟁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명한 결정을 내렸군요. 이 종은 인간이 가질 물건이 아닙니다. 점쟁이는 종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어요. 당신은 종을 올바르게 사용했습니다. 타인을 위한 소원,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 그래서 종이 당신에게 복을 가져다 주었지요. 하지만 모든 도구가 그렇듯 이것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양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춘희는 이제 어떻게 된 건가요? 점쟁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종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종이 깨지자 그녀의 존재도 함께 흩어진 것이지요. 그럼 춘희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건가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위해 진심으로 소원을 빌었으니 언젠가는 그 소원도 이루어질지 모르지요. 점쟁이의 말에 매양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그녀의 마음을 밝혔어요. 이제 마을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소원은 마음의 그림자를 부르기도 합니다. 욕망이 순수할수록 그 결과도 아름다워지지요. 매양은 깊이 고개를 숙여 점쟁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왔어요. 마을에 돌아오자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악몽은 사라졌고 아이들은 다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지요. 그날 밤, 매양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춘희를 만났어요. 춘희는 묻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지요. 고마워. 매양아, 내 덕분에 나는 이제 자유로워. 매양은 꿈에서 깨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픔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이제 그녀는 종 없이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한 의지에서 오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아무도 종소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매양이 그 종을 다시 울리는 모습을 본 이는 없었죠. 매양은 여전히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선행은 종의 힘이 아닌 순전히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매양의 머리카락에 하얀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매양은 혼자 살았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늘 그녀를 찾아왔고 아이들은 그녀를 마을의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매양은 종종 춘희를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와 더 친하게 지냈더라면, 함께 종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후회했어요.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매양은 그저 춘희의 영혼이 평안하기를 빌 뿐이었지요. 매양이 칠순이 되던 해 겨울, 마을에 큰 눈이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집에 모여 온돌방에서 따뜻하게 지냈어요. 매양도 예외는 아니었지요. 그녀는 방 안에서 차를 마시며 창밖에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양의 귀에 희미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지만 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어요. 매양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대체 어디서 오는 소리인지 매양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에 종을 숨겼던 벽장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녀는 분명 종을 점쟁이에게 돌려주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양은 불안한 마음에 벽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벽장 문을 열자 먼지가 날렸어요. 벽장 안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의 널빤지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이럴 수가. 매양은 떨리는 손으로 널빤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이 돌려준 줄 알았던 종을 발견했어요. 종은 마치 살아있는 듯 은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매양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분명 종을 점쟁이에게 돌려주었는데 어떻게 다시 이곳에 있는 것일까요? 혹시 점쟁이가 다시 가져다 놓은 것일까요? 아니면 종 자체가 돌아온 것일까요? 조심스럽게 종을 집어든 매양은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외형은 똑같았지만 어딘가 미묘하게 달랐어요. 마치 더 순수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갑자기 매양의 머릿속에 점쟁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원은 마음의 그림자를 부르기도 합니다. 욕망이 순수할수록 그 결과도 아름다워지지요. 매양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종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소원을 빌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춘희의 욕망 가득한 마음이 비극을 불러왔다면 매양의 순수한 마음은 축복을 불러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매양은 조심스럽게 종을 울려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종은 여전히 맑은 소리를 냈어요. 딸랑, 딸랑. 그 소리가 방 안에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매양은 눈을 감고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춘희가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그리고 이 종의 힘이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않기를. 종소리가 울리고 방 안에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양이 눈을 떴을 때 놀랍게도 방 한 구석에 희미한 인형이 보였어요. 춘희의 모습이었습니다. 매양아. 춘희 목소리는 바람 소리처럼 가늘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더 이상 고통스러운 표정이 아니라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춘희야, 정말 내가 맞니? 매양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춘희의 영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매양아. 내 소원 덕분에 나는 이제 자유로워. 이제 종도 자유로워. 너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 모두를 구했어. 춘희의 형체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양은 다가가려 했지만 손이 그저 허공을 가를 뿐이었어요. 춘희야, 기다려. 하지만 춘희의 영혼은 이미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들렸어요. 종은 이제 너의 것이야. 하지만 더 이상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 거야.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거니까. 그 말을 남기고 춘희의 영혼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방 안에는 매양 혼자만 남았어요.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은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유리종이 된 것 같았지요. 매양은 종을 다시 울려보았습니다. 딸랑. 맑은 소리가 났지만 더 이상 그것은 마법의 종소리가 아니었어요. 그저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매양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종을 소중히 상자에 넣어 방 한 구석에 두었어요. 이제 그것은 위험한 도구가 아니라
오래된 추억을 담은 유물일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더 흘러 매양의 백발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노인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지혜로운 할머니라고 불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매양은 종종 젊은이들에게 종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단지 오래된 전설처럼 이야기했지요. 소원을 이루어주는 종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 종은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었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소원을 빌면 축복이 찾아왔지만 욕심 많은 마음으로 빌면 저주가 내려졌다고 해요.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질문을 했지요. 할머니, 저라면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매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 마음이 알고 있단다. 내 마음속 가장 순수한 바람이 바로 진정한 소원이지. 매양이 100살이 되던 해봄, 그녀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정성껏 묻어주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집은 마을의 공동재산이 되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 매양의 이야기는 점점 전설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깊은 밤마을 어귀에서 맑은 종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 종소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매양이 그 종을 다시 울리는 모습을 본 이는 없었죠. 하지만 어쩌면 깊은 밤 누군가 진심 어린 소원을 빌 때 어딘가에서 맑은 종소리가 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종소리는 우리의 마음속 가장 순수한 바람을 비춰주고 있을지도 모르지요. 여러분이라면 이 종을 울리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신가요?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순수한 소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이루어질 가치가 있는 소원일 테니까요.